추가 질의 몇 번 할지. 네, 권명윤 이사장님. 네. 예, 짧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가해자 차량이 무보험 자동차이거나 뺑소니 차량인 경우에 책임보험 제도에서 보상을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가해자를 대신해서 책임보험금 한도 안에서 보상하는 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죠. 네. 우리나라 보니까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이 연간 80만 대인데 이 피해 지원 사업의 신청자는 줄어들었습니다. 금액 역시 줄어들었는데 이게 물론 전체 교통사고 건수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통계에 잡히지 않는 이 무보험 차량 사고 건수는 제하더라도 뺑소니 사고 건수는 이 감소보다 이 사고 보상 신청이 절반가량이 줄어든 걸로 제가 이렇게 좀 봤습니다. 지금 표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신청자에게 혜택을 주는 이제 제도로 운영하다 보니까 몰라서 신청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건 뭐 연구 용역에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통사고 나고 나면 사실 집안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되게 가정 파탄까지 일어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신청자는 적극 그래서 모집하고 지원금의 수준도 좀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희도 지원 대상 기준이 해당되는 경우에 대한 지원금을 갖다가 즉시 신청할 수 있도록 어떤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고요. 지원자 발굴에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지원금에 대한 인상 필요성이 지금 많이 제고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반영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배출가스 저감 장치 부착 이게 이제 승인하고 성능 검사를 받아야 되는 건 다 알고 계시죠? 네. 저감 장치를 이제 새로 부착하고 나서 배출가스 검사를 받은 차량 중에서 8% 가량이 불합격입니다. 그 검사 대수가 2017년보다 한 3.5배 또 증가를 했고요. 근데 저감 장치를 설치하고 나서 또 60일이 지나고 나서 성능 유지 확인 검사를 받게 되어 있는데 이 검사를 안 받아도 특별한 제재가 없어요. 그래서 일부만 이 검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확진 검사에서 또 부적합 비율을 봤더니 한 10% 가량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저감 장치를 부착한 차량 중에서 종합 검사 기간이 돼서 그래서 검사를 받은 차량의 부적합 비율은 또 더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1년에 우리 중앙정부에서 하면 한 1,000억 정도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을 해서 쓰는데 너무 좀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국토부하고 좀 협의를 하셔서 또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좀 사후 그 관리뿐만 아니라 이 관리에 대한 어떤 기준, 점검 기준 이런 것을 좀 꼼꼼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그러지 않아도 그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결과를 갖다가 환경부에 제공해서 저는 정부 정책에 저는 활용되고 있고요. 또한 그 자동차 환경협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이 배출가스 그 부적합한 차량의 그 원인 분석과 조치 방안 등을 마련하는데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1분 더 드리세요. 도로공사 사장님, 자동차의 통행료 징수할 목적으로 차량 앞뒤 번호판을 찍지 않습니까? 근데 번호판 꺾기, 번호판 가림, 반사체 부착, 이물질 부착으로 보니까 지난 그 2017년부터 올해까지 935대를 경찰청에 고발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통계를 보니까 이 중에서 78건만 8.34%만 이제 판결에 의해서 벌금이나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낮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신속하게 실시간으로 전달이 안 돼요. 경찰에. 그러니까 결국은 바로 이렇게 포착하면 바로 뭐 경찰에서 현장에서 뭐 잡아내든지 해야 이게 단속이 가능할 거 아닙니까? 근데 사후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났는데 이것도 조금 공제 시스템을 이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라든지 실시간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끝으로 좀 마무리 좀 더 드리세요.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민화협 아까 기부 이야기요. 제가 민화협 정책위원장입니다. 자유한국당의 김연아 의원과 공동으로 정책위원장입니다. 거기에 집행위원장도 자유한국당과 우리가 공동 집행위원장입니다. 그리고 상임부장도 공동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이 기부 문제 관련해서 여야가 바뀔 때마다 이런 얘기들이 늘 나오는데 그동안 해왔던 그런 기준과 관리대로 하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끝으로 오늘 톨게이트 노동자 문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대법원 판결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뭐 상황, 취지를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건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거기서 이론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1심과 2심 계류자에게 적용을 강제적으로 할 거냐 이 문제에 대한 이제 논란이 그동안 있어 왔는데 저는 오늘 사장님께서 얘기한 1심 계류자만 이제 남아 있는 문제인데 그 판결의 어떤 을 거쳐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하신 걸로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국민들의 이해가 동의를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자회사 선택 노동자에게 불이익이 가서는 안 된다. 형평성을 고려한다는 차원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우리 그 민주노총 노동자를 잘 설득을 해야 되는 문제가 좀 있고요. 다만 제가 좀 오늘 아쉬운 것은 제가 없는 자리에 우리 존경하는 이현주 의원님께서 마치 어제의 합의가 을지로위원회의 압력으로 정치적 합의를 한 건 아니냐 이렇게 물어봐서 제가 지금 최근에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정치적 압력을 넣었습니까, 위원장님? 저 사장님? 아니요, 저희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아니, 오히려 그러니까 요청을 해서 제가 국감 준비하고 대정부 질문을 하면서 을지로위원장으로서 그 바쁜 시기에 이거 하려고 제가 십몇 차례 진짜 어떨 때는 막 2시간, 3시간씩 만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나마 조금 완전하진 않더라도 최선은 아니더라도 최선을 다한 결과에 대해서 인정하고 수고했다는 얘기는커녕 무슨 제가 압박을 넣어가지고 이 합의를 도출한 것처럼 이렇게 압력을 넣은 것처럼 이렇게 저는 동료 의원에게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존경하는 박홍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보충 질의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북 남원시 임실군 순창 출신이십니다. 존경하는 이용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